페이지 수는 126쪽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하니까 교재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자, 유저는 우리 시험에 꼭 한 문제는 나옵니다. 어차피 차트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길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쓸데없고, 딱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어떤 유전 질환이 있는가, 눈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 질환만 알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의 염색체는 이제 23상, 즉 46개거든요. 그래서 한 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염색체 XX, XY입니다. 그래서 보통 염색체는 이제 성염색체를 뺀 22상을 보통 염색체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바깥으로 표현이 된 것을 우성유전이라고 하고, 그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안으로 숨어 있는 게 열성유전이라 하죠. 그죠? 기본적인 사항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통 염색체 우성유전으로 발현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구든지 이런 유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자식은 이런 유전을 가지고 이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선천성 백내장, 홍채엽섬증, 턱발성 야매, 연소농내장, 각막 이상증, 마르판 증후군인데, 우리가 알 수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놓는 정도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턱발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모른다는 뜻,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야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염색체 열성 유전으로서는 이게 부모도 이 유전자가 있고 자식도 노노 엄마도 아빠도 둘 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발현이 되는 게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눈피부 배색장,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연관 유전이라는 것은 X염색체나 Y염색체에서 이제 연관되어서 거기에 이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 유전 질환이 생기는 건데요. 유전적인 이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백색장, 망막청간분리, 망막세소변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요 망막청간분리는 너무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잘 나오지 않고, 생명과 눈백색증, 망막세소변성 요 정도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특히 생명은 단골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성연관 유전은 X염색체, Y염색체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X염색체와 연관되어 있는 X염색체 성연관 열성 유전이 가장 많이 우리가 안질환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생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특징으로 이렇게 남성에게만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완됐다는 말은 바로 그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이완됐답니다. 그 이완된 남성의 아들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딸은 보인자다. 보인자란 말은 염색체를 가지고는 있는, 염색체에 그런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두 개잖아, 그죠? S 염색체가 두 개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인데 하나에만 있고 하나는 없을 때, 하나에만 이렇게 사실은 뭐 그 유전자가 사실은 결함이 생긴 거거든요. 결함이 생긴 건데, 이렇게 결함이 생긴 요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보인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결함이 있을 때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X염색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있을 때는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인자랍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XY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X염색체 하나만 있으면, 남성은 X염색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남성에게만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나타나니까. 여성은 둘 다 있어야 나타난다 이거죠. 둘 다 있어야 나타나고, 하나만 있다면은 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인자라면은 아들의 50%는 발병을 하고 딸의 50%는 보인자가 된다. 자, 이걸 갖다 일일이 다 이렇게 암기를 하기에는 불편하죠, 그죠?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그림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칠판에 판서를 할 수 없으니까 X인간 열성 유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는 이제 뭐냐면은
그 레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콘셀이 즉 원뿔 세포가 말입니다. 종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빛이 삼원색이라는 거 빨강, 그 다음에 파랑, 그다음에 녹색, 그린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레드콘, 블루콘, 그린콘, 이 콘 종류가 콘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드콘과 그 다음에 그린콘, 그러니까 적색과 녹색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바로 X염색체에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결함이 생겼다면은 바로 생명이라 색약이 됩니다. 완전히 없으면 생명, 그 결함이 있으면은 그러면 색약 이렇게 됩니다. 색약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색을 단독적으로 빨간색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섞어 놓으면은 알아보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 색각 검사를 이제 할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숫자 같은 거 읽으라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생명을 가진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정상적인 여성과 이렇게 이완된 남성, 아까 이완된 남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X 요래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XS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가고 요렇게 또 요래 가면은 이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에는 딸들은 전부 다 보인자가 되죠. 100% 보인자가 됩니다, 그죠? 요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정상적인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정상적이죠. 엄마는 보인자인데 자기는 이제 생명인지 모릅니다. 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이 자녀를 두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XS 되고 이렇게 X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Y, 이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짜서 XY, 요 정상적으로 나오고, 요거는 XY가 보인자가 돼요. 생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50% 딸은 둘 중에 한 명, 아들도 둘 중에 한 명은 생명, 딸은 둘 중에 한 명은 보인자. 그래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다시 넘기려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남성에게만 정상이 나타나더라. 남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정상이 나타납니다. 한 개만 있어도. 그 다음에 이완된 남성은 모든 딸에게 유전자를 전달한다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여기에 이완된 남성, 요 남성 잠시만 보겠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완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딸에게, 요 딸 전부 다에게 유전이 되죠, 그죠? 전달됩니다. 아들에게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보인자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보인자다.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는 이렇게 2명 중에 1명이죠, 그죠? 2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얘는 2명 중에 1명이 보인자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시험에 실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열해 놨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자꾸 목이 막히네요. 코도 간질간질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일일이 이제 나열해놔서 서술해놔서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후다닥 그려가지고 빨리 이렇게 맞춰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나중에 지금은 할 필요 없고 시험 치기 직전에 그렇게 이렇게 한번 보고 하시면 문제 풀 때마다 이러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안과적 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안구 돌출이 있습니다. 안구가 돌출되는지 여부는 안구 돌출계라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측정한다.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눈을 만져보면은 가쪽에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막에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 즉 각막 정점까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평균 표준치는 얼마냐? 10에서 14mm 미리거든요. 그래서 1cm, 1.4cm 좀 된다 이거죠.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왔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디서 재야 되느냐? 바로 온폭 들어간 데서부터 재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좌우의 차이가 2mm 이상이면은 병적입니다. 한쪽 눈이 오른쪽이나 왼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면 병이 생긴 것이다. 주로 이제
나중에 안지난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통상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안와 종양입니다. 안화 종양. 안화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안구를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러면 눈이 돌아가는 안이 이상도 생기고 눈이 돌출도 생깁니다.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눈이 외사시나 내사시처럼 되면서 또 돌출이 된다면 눈 안에 뭔가 종기가 생기지 않았나, 종양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 분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뭐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건성안이 느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성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눈이 건조하다, 눈이 따갑더라, 그럼 건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이제 건성안이라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진짜 실질적인 건성안보다도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특히 난시가 심할 경우에 건성안이 느껴집니다. 건성안이 정상이 느껴지는데 그건 안경만 똑바로만 써도 제대로 맞추기만 해도 많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시력으로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진짜 건성안인지 그거는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눈물 분비량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시르모 1 테스트입니다. 시르모 1 검사. 이는 우리 안경원에서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왓트만 넘버 41 여가지라는 게 있거든요. 끝을 접습니다. 약 한 길이는 한 30mm 좀 됩니다. 30mm. 저 3cm 되는데 5mm 정도를 접어요. 5mm 정도를 접어가지고 눈 끝풀에 바깥쪽 3분의 1 부위 결막 부분, 즉 아랫부분을 제껴가지고 그자다가 꼽습니다. 넣어가지고 5분 동안, 얼마? 5분입니다. 약 10mm. 이게 이제 이하가 되면 이제 비정상적이다, 눈물 분비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빙성은 높지 않지만은 경제적이고 바로 이제 쉽게 눈물 생산량이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 눈이 건조한 것 같다 이래야 하면은 바로 즉시 검사해 보면은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신뢰감이 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평균은 정상적인 눈물 분비량의 정상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13mm 정도입니다. 13mm. 또 참고로 그냥 알아 놓으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기초 눈물 분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르몬 테스트와 똑같이 하는데 단지 결막의 점암 마취랍니다. 아까 저기는 뭐냐, 시르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보통의 상태에서,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일반적으로 느끼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점암 마취를 해가지고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진짜 눈물이 분비가 되는지 검사할 수 있겠죠, 그죠? 하는 방법 시르몬 검사처럼 시행한다. 그 다음에 시르몬 2 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코안을 자극을 합니다. 코안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반사 눈물 분비의 정도를 검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 코안을 자극해서 하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눈물막 파괴 시간이라는 겁니다. 파괴 시간이라는 건데 tear film breakup time이라 가지고 BUT 검사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안과에서도 BUT 검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 하는 방법은 뭐냐면 눈에다가 형광용액 있죠, 그죠? 플로레신 용액을 이제 점안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저 안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플로레신 페이퍼가 있습니다. 형광 페이퍼에 점안 마취제 있잖아요. 그거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눈에 갖다 대가지고 각막에 이제 형광용이 퍼지도록 하거든요. 그럼 눈을 여러 번 깜빡깜빡 합니다, 그죠? 그럼 펴지겠죠. 형광용이 눈물과 함께 각막에 고르게 퍼지게 한 상태에서 눈 깜빡임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형광용의 막이 파괴되는 시간, 형광용의 막이 파괴되는 최초의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눈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점액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점액의 양.
그래서 눈물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제일 위가 제일 바깥층이 지방층. 지방층 눈물의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에는 가장 양을 많이 차지하는 수승층이 있고, 제일 안쪽에 이제 점액층이 있습니다. 점액층은 각막의 제일 바깥층이 마이크로빌리, 저 미세 육모에 이제 점액이 발림으로 인해 가지고 눈물이 각막 전체에 고르게 잘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액의 양을 이제 측정하는데, 점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눈물이 고르게 퍼지지를 못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눈에 건조감을 느끼게 된다. 빨리 마르고. 그래서 점액의 양을 측정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점액이 모자란 것은 주로 이제 배상세포, 즉 술잔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하죠. 그죠? 그래서 술잔세포의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심지어 이제 술잔세포의 그 수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눈물 파괴시간 검사를 함으로 해서 간단하게 점액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는 뭐다? 술잔세포다. 술잔세포는 어디에 있다? 결막 기질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눈무화 파괴 시간이 이거는 10초. 아까 전에는 10mm였죠. 그죠? 실험 원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같은 10자입니다. 예, 그래서 10초 이하이면 비정상. 그 다음에 비정상이면 어떻게 하느냐? 연속 착용을 하지 마라. 연속 착용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 착용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에 쓰고 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초 이하다. 5초 이하면 아예 콘택트 렌즈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착용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평균치는 13초라는 거. 아까 실험원 원 테스트는 얼마 했죠? 13mm였죠. 그죠? 그래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10하고 13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결막입니다. 안구결막.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거든요. 결막의 충혈입니다. 결막의 충혈하는 기억하시고, 결막의 충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막 충혈과 선모체 충혈. 결막 충혈과 선모체 충혈입니다. 자, 결막 충혈은 이물질이나 세균, 미생물로 인한 염증, 그 다음에 광선, 먼지, 연기 등의 자극이나 동공수축제 처방. 뭐 간단히 말해가지고 우리 이제 머리 감거나 이제 세수했을 때 비누나 샴푸가 눈에 들어가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결막 충혈이고, 이러한 이제 세균이나 미생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도 결막 충혈입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 즉 눈이 많이 나쁘다 이거죠. 안근 이상, 그러니까 사시나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이런 게 있을 때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결막의 주변부에서 충혈이 선홍색이 된다. 그런 게 가장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막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기억을 하실런가? 결막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우선 이제 눈꺼풀에 있는 눈꺼풀 결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구를 덮고 있는 그 구결막, 즉 안구결막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눈꺼풀 결막과 안구결막의 중간에, 즉 깊숙한 곳에 있는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게 구석결막이죠. 예전 책에는 원계결막이라 했습니다. 원계결막. 그리고 구석결막이죠. 그 구석결막에는 사실 정맥총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니 책을 찾아보면 있는데, 요거는 PP가 돼가지고 제가 앞에서 돌려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맥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맥총이라는 정맥혈관들이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있다? 구석혈관에 있습니다. 구석혈관은 어디다? 말 그대로 결막의 가장자리거든요. 구석결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냐? 여기다 보시다시피 참 쓰기 힘드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주변부로 갈수록 이제 충혈이 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모체 충혈은 그 원인이 각막, 그 다음에 눈 속의 기관의 염증인데 주로 이제 홍채라든지, 홍채 있죠. 그죠? 홍채. 그 다음에 이제 선모체, 이런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래 생기면은 참 급성 폐쇄성 녹내장 뭐 요런 거 생기면 이제 결막의 충혈이 생기는데, 결막의 충혈 이렇게 죠. 그죠?
요렇게 생기는 게 바로 선모체 충혈입니다. 이거는 앞에 위에 있는 결막 충혈과 달리 각막 가장자리에서, 즉 각막과 공막이 연결된 자리에서 충혈이 가장 심합니다. 왜? 그 부분이 얇기 때문에. 안에서 각막이라든지 눈 속의 기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급성 폐쇄가 논문이 생겼을 때 그러한 충혈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충혈이 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요쪽 부분이 얇으면서 얇으니까, 충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얇은 부분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되니까 가장 빨갛게 보인다, 그죠? 다른 건 조직이 좀 파묻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혈이 있죠. 출혈은 혈관이 파괴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이 터진 거죠. 혈관이 터진 게 출혈이고, 충혈은 혈관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그 공막에 있는 혈관이 출혈이 돼가지고 아주 눈이 빨갛게 된 게 있거든요. 막 걱정하고 이런데 그냥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은 흡수가 되어가지고 저절로 낫게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막 충혈과 이제 선모체 충혈, 여기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결막 충혈의 원인은 바로 이물,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강성 먼지, 연기 이런 것들이고, 선모체 충혈은 좀 더 깊숙이 있는 그러한 눈속 기관들에서 염증이 생기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책에 넣는 그림이지만은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결막 충혈이죠. 결막 충혈은 어디를 했습니까? 주변부로 갈수록 심화됐죠, 그죠? 그래서 결막 구석 쪽이 아주 심하게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보다 이쪽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면에 선모체 충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부는 별로죠, 그죠? 요쪽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요 각막 주변, 요 각막, 여기 각막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쪽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심해지죠, 그죠? 이게 주 특징입니다. 이거를 참고 삼아 꼭 기억하시고, 여기 관련된 문제는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오늘 벌써 몇 문제를 터득했습니다.